KBS 영상사업단의 회화 강의를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학원에서 뭐 좀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대학원 준비하면서. 근데 회화를 가르치게 되니까 회화를 해봐야지 회화를 가르칠 수가 있어. 그전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카투사에서 그때 복무 중이었는데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카투사에 있는 어떤 분을 만나서 갑자기 그 외국인 친구들도 만나고 뭐 말을 해보려고 급하게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아저씨가 그때 하사관인 그 미군 부대에서 한 20년 정도 일한 아저씨를 한번 만나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제가 영어 선생이고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아저씨가 불쑥 아 그래 네가 영어 선생이 되려고 그래? 그러면 say, tell, speak, talk의 차이를 말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다 말하다라는 동사인데 이 네 개가 어떻게 다르냐 그런데 뭐 전혀 그냥 다 말하다일 뿐이지 전혀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은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제 say하고 tell이 이제 훨씬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들 다음에는 대절을 쓴단 말이에요. 그 어저께 우리가 have 다음에 대절을 쓰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have 다음에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 이런 대절 생략하고 뭐 어쩌고 이런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have는 뭐 몸으로 하는 거 아니냐 갖는다 보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네들은 말을 한다는 동사이지만 이 다 말하다니까 그게 어떻게 구분했냐면 이제 이 말의 내용을 다 얘기할 때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고르고 얘네들 다음에는 대절을 쓴다 안 쓴다 제가 지금 하는 말 이거 안 쓴다는 거예요. 예, 대절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대절을 다 같이 써서 말할 것 같으면 동사가 4개나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절로 그 내용의 자세한 설명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요. 이 다음은 대절로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얘기 하나도 못 배웠는데 왜 불평하다라는 동사 complain 같은 경우는 불평했으면 됐지 뭐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이렇게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complain 다음에 about something 이렇게 했다가 이 something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새로운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complain이라는 말 그대로 쓰고 요거를 이제 대수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complain 대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 어제 이런 거 봤었죠? 맞습니까? 또 다른 동사 이런 걸 봤죠. insist도 주장하다인데 뭐 이거를 꼭 뒤에다가 insist on 명사 이러다가 그 다음에 요거를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를 한다고 동사를 막 다른 걸로 바꿔치질 않고 그냥 대세 써가지고 이 두 가지 패턴이 다 가능했잖아요. 생각나시죠? 예. 그러면 그거랑 똑같다면 우리가 speak이나 talk 다음에 뭐 he spoke about something, he talked about something 이러다가 이거랑 구조가 똑같다면 이 something의 내용을 주어 동사로 이렇게 바꾸면서 대절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똑같은 거죠. 다시 보면 complain 다음에 about이 필요해요. complain 자체는 자동사란 얘기예요. 타동사란 얘기예요. 자동사란 얘기예요. 근데 자동사이지만 자동사의 뒤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내용을 주어 동사 플러스로 할 때는 대절로 가면 전치사는 아예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단어가 워낙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대절을 쓰는 동사와 대절을 안 쓰는 동사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대절로 정보 얘기를 다 하고 싶으면 speak이나 talk을 하지 말고 say나 tell 중에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기본 대절을 쓰지 않고 그 말의 스타일이 어떤지만 얘기하고 간단하게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렇게 써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할 때 쓰는 거고 자세한 얘기를 할 때는 say 아니면 talk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법에서 얘기할 때는 say하고 tell 다음에는 대절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여튼 대상에 나와. 하여튼 말했다 그러면 뭘 말했는데 이 내용이 이게 길든지 짧든지 나와줘야 되니까 얘네들은 타동사다 이러고 그다음에 speaking과 talk 다음에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 뭐 about을 쓰든 with를 쓰든 to를 쓰든 뭐 다양한 전치사를 써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로 뒤에 내용을 보충하기 때문에 얘는 자동사다 이렇게 일단은 분류를 해요. 여기까지 되셨죠? 예. 그러면 이 대절을 쓰는 이제 say하고 tell 둘 다 대절을 쓰긴 한데 그 둘 사이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건 되게 재미있는데요. 요 ss 들어간 말은 둘 다 혼자서 말하는 거예요. 마치 s라는 스펠링이 싱글의 s하고 같다는 듯이 예. 그래서 자기 혼자서 그냥 말을 이렇게 빵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peak이라는 동사가 이제 그 스피커가 있잖아요. 스피커 같이 안 말하죠.
예, 그래서 뭐 혼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 누구 대상이 좀 특별하지 않게 말을 하는 게 스피커처럼 말한다는 그런 뜻인 거고, 반면 여기 있는 t를 쓴 이 말은 마치 이것이 싱글이 아니라 to의 t라는 뜻이 같이 이야기하는 거, 대화 상대자가 있을 때 그때 이 턱이나 텔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할 때 뭐 영어를 할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영어로 대화를 할 줄 아세요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영어로 이렇게 말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말이 나오냐. 그러니까 그때는 S를 쓰겠어요? T를 쓰겠어요? S. 그래서 do you speak이 되는 거죠. 딱 그게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S는 혼자서 말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구에게 말했는지를 보통은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가다가 밝힐 때가 혹시 밝히고 싶으면 이게 추가적인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인지를 추가적인 정보니까 전치사, 명사 이렇게 밝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치사 뭘 쓰겠어요? 이 사람에게니까 to. 예, 요걸 이렇게 써줘. 이 to를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시험에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면 텔은 둘이 같이 얘기하니까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무슨 내용을 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정보. 말하자면 간접 대상과 직접 대상. 요 두 가지 내용을 항상 같이 가져줘야지 돼요. 말한다는 의미일 때는. 예, 그래서 일단 say하고 텔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되셨죠? 예. 문제는 뭐냐면 저에게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말하다라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 중에서 어떤 애들이 대절을 바로 갖고 어떤 애들은 somebody 대절을 갖고 이러는지를 구분하라고 우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explain이라는 동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한번 우리가 explain에 대해서 이런 거 이제 해도 잊어먹는데 explain about something 이래야 돼요. explain something 이러는 거예요. something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했어. 그러면 뭐 이렇게 말해야지. 그 뭐에 대해 이런 말이 구구하다는 거예요. 쓰지 마라.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할 땐 여러분이 about 안 됨, 뭐라든지 여기다가 about 안 됨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explain은 설명한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누구 이렇게 놓고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찬찬히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걸 암만 생각하려고 그래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 같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explain은 이제 기본적으로 say 타입 동사여서 누구에게라고 말하려면 to somebody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낱낱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알아낸 것이 그러니까 say 타입하고 tell 타입 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물론 시험 문제도 나오고 근데 뭐 explain 정도는 외웠는데 되게 놀랬던 게 inform이라는 동사가 정보를 전하다인데 대상으로 정보가 나오질 않고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inform somebody 대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전하다에 어떻게 대상이 사람이지? 자, 그러면 전하다 다음에 사람들이 뭘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그는 전했다?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이게 기본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와 되게 놀라. 그 말하다라는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말들이 say 타입인지 tell 타입인지 낱낱이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리고 되게 놀랐는데 알고 보자 대부분이 say더라고요. 대부분이 say고 inform 같이 이런 애들이 소수 있는 거예요. 소수. 그래서 이제 걔네들만 외우자 이렇게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이번에 책 내면서 ARTIC 이렇게 발음하기 좋게 artic 이렇게 이니셜로 묶어가지고 일단 요걸 외워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얘네랑 비슷한 말들은 이제 그 텔 타입이겠구나 이렇게 좀 할 수 있겠고 요 정도 안에서 이제 시험은 또 나오니까요. 그래서 A가 이제 assure, 그러니까 assure 확실하게 이거 확실해 걱정하지 마 이럴 때는 누구한테 무슨 내용을. 그 다음에 R은 remind. 자 다시 생각해봐. 이런 일 있었지? 이럴 때도 누구한테 무슨 내용을. 그 다음에 T가 tell, I는 inform, 그리고 C가 convince. 예,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convince의 동의어는 persuade도 마찬가지 구조예요. 이 설득을 했다 그러면 일단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무슨 내용을 설득했는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지금 한 얘기 긴 이야기는 말하다라는 동사 총